한국은 간접 조명 설계하기에 공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간접 조명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 환경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간접 조명 요것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 실생활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명 설계하시거나 공간에 간접 조명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명 설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 이 간접 조명은 44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슈퍼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이 조명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젠 제가 여기저기서 좀 소개를 해서 국내에도 좀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써놨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사실 국내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걸 하나 찾았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영등포역의 에스컬레이터 조명이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이게 제가 봤던 국내 유일한 사례였어요.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처음 본 건, 해외에서 사례를 제 눈으로 실제 목격한 처음 본 건 이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사면의 반사율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철제로 된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닥면의 조도까지 확보하려니까 지금 뭐 LED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휘도의 고성능의 조명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데, 사실은 이 슈퍼 앰비언트 라이트 방식의 조명 방식은 손실이 크죠. 전기 에너지를 써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빛 에너지를 좀 손실하게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직접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빛을 쏴가지고 반사시켜서 바닥면 조도를 확보하는 이런 조명 방식이기 때문에 빛에 있어서 손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오늘날 조명기구의 효율이 좋아지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국내는. 아예 그냥 뭐 평판 조명을 달거나 이렇게 많이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간접 조명 사례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해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요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영등포역의 에스컬레이터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크게 눈부시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밝기감을 확보해주는 조명 방식으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1970년대 이미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뭐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뭐 설계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형광등도 이제 색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좀 따뜻한 느낌의 이 슈퍼 앰비언트 라이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설계를 했을 때 보면 이 공간의 구조도 재밌어요. 전문적인 건축 조명 디자이너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1950년대 이후잖아요. 뉴욕은 적어도. 이런 천정 구조를 만든 이유도 조명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물정자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드가 쫙 있잖아요, 천정에. 이걸 만든 이유가 이 뒤에 조명기구를 숨기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천정에 반사돼서 공간 전체에 고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 앰비언트 라이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간접 조명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도서관에 설치된 사례고요. 이건 LPA사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천정을 꽤 높게 확보해 준 다음에 이 보면 똑같죠? 이런 우물 정자로 된 이 그리드 위에다가 이 기둥이나 이런 걸 만들고 이 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음영이 생기지 않고 고르게 천정면을 통해서 반사시켜서 여기를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보세요. 반사면이 어때요? 천정 반사면이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죠. 밝은 색으로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설계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빛의 느낌이 직접광이 아니니까 눈에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양과 질을 따졌을 때 양이에요, 질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질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가능하다면, 자, 더 중요한 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 단계에서, 건축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미 조명이 같이 논의돼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획일적인 설계, 토목 설계하는 사람 빠지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 들어가고 인테리어 설계하는 사람 따로 들어가고, 그게 계속 하청에 맨 마지막에 조명은 전기공사 업자가 알아서
자기 마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대충 설계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공간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설계 방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계 문화가 사실은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조 설계나 조명, 이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설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계 문화가 다른 거고요. 저는 중요한 건 이런 조명 설계라는 것도 이제 국내 보면 설계하면 대부분 리눅스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시뮬레이션이 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장 중심으로 목업을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가면서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수평면 조도 300럭스 이상 확보됐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원래 책을 읽거나 공부하기에 적정한 200, 300룩스를 수평면 조도로 확보한다라는 건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뭐 펜턴트를 쓰거나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이런 공공시설물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조명이면 좋겠네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자연광의 느낌은, 대낮의 자연광은 어떨까요? 방향성이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의 빛의 느낌도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공공성을 가진 빛을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광 설계이기 때문에 눈부심도 적고 굉장히 부드러운 빛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447페이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촬영한 지는 좀 오래된 이미지예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촬영한 거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 좋은 사례가 많이 없어요. 특히 국내에.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간접광 설계가 많이 미흡해요. 국내 설계된 거 보면. 근데 뭐냐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간접 조명 설계할 때. 그 방식이 좀 많이 무시돼서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코브 천정에 대한 설계. 주로 코브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곡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광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보십시오. 천정 높이. 사실은 코브 설계를 하기 위한 한국의 대부분의 실내 공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정고가 높아야 이 설계를 했을 때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어 보여요. 공간감도 확장돼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천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공공시설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네요. 생각보다 강의장 치고는 천정고가 별로 안 높죠. 아파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천정이 안 높을까요? 에너지 효율도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이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도 공간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적게 들여서 많이 좀 만들어서 팔까라는 기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이제는 천정고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연구에 의하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한대요. 그런 맥락에서도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천정이 높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조명을 설계하거나 공간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천정은 높은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 난이도는 있지만 해볼 게 많이 있잖아요. 자, 코브 설계는요, 천정면에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공간을 간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정에 단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단차가 나와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차를 만들어서 램프를 숨기게 되죠. 그리고 이 램프를 숨긴 데서 광원의 위치보다 이 높은 반사면이죠. 이 천정면에다가 이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정면에서 반사된 빛으로 공간 전체의 밝기감을 만드는 이런 간접 조명 방식을 코브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천정 구조를, 여기는 이제 지금 라운딩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파놓은 거고, 여기는 각져 있는데 여기는 라운딩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천정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 빛을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리눅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코브 천정을 보면 이런 걸 코브 천정이라고 해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금 흰색 그 조명 디자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눅스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코브 천정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곡면 코브고요. 이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코브 천정의 설계입니다. 리눅스 이 값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의 간접 조명이죠. 그러니까 천정면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침대가 보이죠. 침대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이쪽 면에 코브를 활용해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천정면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이쪽에서부터는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게 지금 T5 기준의 광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형광등 같이 생긴 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설치 단면이에요. 이게 광원이고, 설치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빛이 어때요?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갇혀 있죠. 침대 쪽에만 이렇게 머물고 더 이상 가지도 않죠. 요게 지금 베개고 요게 침대인데,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쏘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환경이 천정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브는요 이렇게 설계하거든요. 이렇게 위로 반사시켜요.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빛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사시켜서, 또는 이렇게 천정면에 반사시켜서 바닥면 고르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방식인데, 한국적 상황은 대부분 천정하고의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 확보가 안 되니 저는 아예 사선으로 쏘자는 거죠. 그렇게 쐈을 때 이렇게 보다 고르게 빛이 퍼진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넣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니스 설명드릴게요. 코니스는요, 벽면에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벽 쪽에 빛을 반사시켜서 공간을 간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 조명 방식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공간 전체의 밝기감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우리 예전에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요소가 이렇게 확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편에서, 그러니까 보행자 입장에서 걸어 다니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그런 동선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동선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간접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정과 벽에 이 밝기감의 변화가 생기죠. 이 코니스 설계를 하게 되면 천정 부분과 이 벽면 간의 밝기, 콘트라스트를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내줄 수 있죠. 그래서 공간 전체를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면 전체를 밝게 해주니까 공간감이 보다 생겨서 보다 넓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넓게 보이는 이런 시각적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잠깐 설명드렸던 가상의 오면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간의 윤곽을 보다 명확하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 단면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설치가 돼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 벽 중심으로 밝기를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이 아래쪽에 코브처럼 설치가 돼서 여기서 반사시켜서 한 2번 반사되죠. 이렇게 되면 천정에 한 번, 벽면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2번 거슬려서 반사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니스 설계가 있는데요. 자, 밸런스 타입 조명은요, 이것도 간접 조명 타입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천정 간접 조명, 코브 타입이죠. 그 우물 천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벽면의 간접 조명, 코니스 타입.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코니스 타입 조명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래 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브나 코니스보다는 밝은 느낌일 수밖에 없죠. 예, 두 가지 타입을 합쳐놓은 경우라서. 주로 복도 전시물을 놓고 이렇게 보여주거나, 요즘 그 많이 쓰고 있죠.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이렇게 유행하듯이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인데, 화장실에 거울을 놓고 간접 조명을 놓고 이렇게 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빛으로 한쪽으로 음영이 쏠리지 않게 여성용 그 메이크업 조명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타입 조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커튼 조명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커튼 조명은 코니스 조명에 응용한 타입입니다. 커튼 조명은 나중에 주거 공간 편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커튼 쪽에 조명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밖에, 그러니까 소위 뷰가, 볼거리가 별로 없는 공간에서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야 되면 오히려 닫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보면, 단면을 보면 단순하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이런 배광이 퍼지면서 벽면 전체를 밝혀주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번 감싸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쏴버려 가지고 빛이 벽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쏴버리면 좀 많이 빛이 맺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게 되면 벽면하고의 어떤 거리를 좀 많이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법상으로 보면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밸런스 조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은 이 위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